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부모가 된 지금도 아직도 다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더욱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어려서는 충분한 사랑을 주고 다 크면 냉정하게 정을 끊어주어 부모 눈치 안 보고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외출을 했다가 늙고 쇠약한 노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거리에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물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늙고 쇠약하신데 어떤 사정이 있어 밥을 구걸하고 계십니까? 집은 어디 있으며 자식들은 어디 있습니까? 집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재산을 모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저는 거리를 떠돌며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것을 자식에게 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들을 위해 재물도 모아 장가까지 보내주었네. 그러나 나는 집을 쫓겨난 거지 신세. 어떤 시골의 못된 자식이 저를 낳고 길러준 아비의 뜻을 등지니 그는 얼굴만 사람이지 마음은 나찰. 끝내 늙은 아비를 버렸구나. 늙은 말이라 쓸데없다 하며 보리 껍질까지 다 빼앗아가니 자식은 아직 젊고 아비는 늙은 몸이지만 그래도 살자 하니 밥을 얻어야 하는구나. 자식을 너무 사랑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이 구부러진 지팡이가 더 낫다네. 나를 위해 사나운 소가 와도 막아주고 험한 곳을 갈 때 편안하게 해준다네. 노인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마을로 돌아가 이 노래를 불렀고 자식들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들 말 한마디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자식들이 독해져서인지 아니면 자식들 마음에 쌓인 것이 많아서 되갚아주는 걸까요?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면 금방 잊고 안 보면 그만일 텐데 그 누구도 아닌 자식이라 쉽사리 잊혀지지도 않아 마음이 더 아프고 오래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부모-자식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힘든 부분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 첫 번째는 성인이 된 자식은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식들은 다 커서 독립하면 부모 걱정은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에 조금은 서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네들 사는 게 더 바빠서 연락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이런 경우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요즘 일만은 아닌가 봅니다. 우리 옛 속담의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다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 이만큼 키웠으니 그래도 나에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크게 하면 실망만 클 뿐입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 잘하고 부모에게 더 이상 손 안 벌리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아무 연락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여전히 부모님들 중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유난히 자식 사랑이 과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마음을 내면 낼수록 나이 들어 나만 괴롭고 그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괘씸한 마음까지 들고 서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다 큰 자식은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인데 남이라고 생각하냐. 내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너무 허무해서 미칠 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부모인들 자식 잘 안 되길 바랄까요? 성인이 되어 부모에게 더 이상 손 안 벌리고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 잘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효자고 효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끼고 아껴 얼마라도 남겨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겠다는 생각도 이제는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들 밑에서는 훗날 자식들 간에 얼마라도 더 가지겠다며 원수가 되는 자식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원인이 대부분은 돈 때문이죠. 그래도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자식들이 더 힘든 세상이에요. 이 험한 세상 살아남기 위해 무한 경쟁 속에 사는 젊은이들을 우리 부모 세대가 이해해야죠.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던 것들은 부모로서 도리를 다했던 것들이니 당연한 것이고,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 자신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아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자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해도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니 물질적인 거리는 멀리 살아도 정서적인 거리만큼은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 자식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자식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부부끼리 대화도 많이 하시고 남은 여생을 즐기세요. 나이 들어서도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 두 번째는 자식에게 고맙다고 자주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중년 이후에 자식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나는 살면서 무엇을 제일 후회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로 이런 것들을 꼽는다고 합니다. 소소한 것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것, 바깥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준 것, 휴가를 가지 않은 것, 사진 혹은 영상을 많이 찍어두지 않은 것, 책을 자주 읽어주지 않은 것, 성장하는 순간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단히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죠. 그러나 부모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된 자녀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 자란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할까요? 20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1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보다 부모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고민하기보다 먼저 자녀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너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자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었니? 이렇게 직접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마음을 직접 물어봐 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대화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기라면 대개 목적을 가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성장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미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직접 물어봐 주세요. 너가 어릴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성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맙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이렇게 잘 자라주어 고맙다, 잘 살아주어 고맙다 같은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더불어 자랑스럽다는 말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46세인 인터뷰어가 있었는데요. 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80대셨는데 두 분 다 말이 없으시고 매우 엄격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장남이었고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딸들에게 한 번도 회초리를 댄 적이 없었고 아들에게는 말 그대로 거의 폭군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폭언을 자주 들어야 했고 조그마한 실수에도 필요 이상의 체벌도 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성장 과정을 거친 후 46세가 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남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우리 집의 자랑스러운 장남이다. 이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자리에서 꽤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옆에는 그의 아내도 함께였는데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남편이 그렇게 흐느껴 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개 칭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맙다는 말과 자랑스럽다는 말을 합쳐놓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식화라는 건 선언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자 지금까지의 기여에 대한 선언이자 현재 모습에 대한 인정으로서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제 세 번째는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정하기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가 한 노력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들과 성의나 노력들까지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쯤은, 가족이니까 너무 편해서 함부로 말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이해해 주겠지라고 착각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서 편하게 대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생각지 못한 큰 상처를 주기가 더 쉽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며 인정해 주는 것이 더욱 어렵고 야박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소통 강사 김창옥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예의인 것 같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낳았고 길렀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잘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으로 키우지만 예의를 꼭 지켜야만 나중에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더라도 좋은 관계로 오래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 경우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니? 라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보다 이번에 정말 늦은 시간까지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라고 자녀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 주는 것이 훨씬 자녀를 성장시키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아 속상한 자녀를 보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짐해보지만 예쁘게 말하는 습관이 잘 배어있지 않아서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의 말에 사랑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자녀를 걱정하고 더 잘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말들일 겁니다. 그러나 말이 곱게 나가지 않는다면 오해는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쁘게 말하는 것도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정을 잘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껏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조금은 허무하기도 하고 이 모든 노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헷갈리고 회의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이 하나 없다면 그 공허감은 더 크게 부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가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큰 자식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존중과 이해와 인정으로 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족 간에도 개개인의 공간과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욱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이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의미하며 이제 삶의 막바지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더욱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의 자식 걱정은 이제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도 여행하고, 읽고 싶었던 책도 마음껏 읽으시고,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도 배워보는 일을 머뭇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시작해보세요. 좋아하는 일만 하기에도 인생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가 너무 무겁다면 혼자 다 짊어지려 하기보다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화를 통해 꼭 나누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라는 것도 시작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하나의 해프닝이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욱 치열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아닐까요? 주어진 하루하루, 기적 같은 오늘이라는 나를 위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오펜하임은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길러낸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매 순간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공간에 함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을 많이 길러내시고 더 많이 웃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